부친상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사흘간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픽,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어제 우리가 이제 각계의 조문 행렬 전해드렸잖아요. 그중에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올해 나이 71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컨디션이 몸에 좋지 않아서 원래는 직접 빈소를 찾으려고 했지만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 안 그래도 차로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걱정을 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정말 잘 지켜보고 있다.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화를 해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의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왔다 갔다고 하는데 부친과 인연이 상당히 꽤 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교수하고는 이제 같은 경제학을 같이 했고, 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를 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고, 또 그래서 두 분이 꽤 친하게 지내셨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도웠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 뒤에는 뭐 조금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랬죠. 특히 이제 윤 교수하고 이제 꽤 이제 이 그 관계가 깊어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때 함께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윤기준 교수의 어떤 별세 소식 듣고 바로 와서 참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어쨌든 이번 사항은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해서 일반 조문은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잠깐 소란도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장인 게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일반인들은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한번 조문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지를 당하니까 약간 소란이 이제 입구에서 있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좀 많이 왔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뭐 여기가 빨갱이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강하게 제지를 해서 그랬다라는 거고 제 눈에 띄는 거는 정광훈 목사였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요? 정광훈 목사가 이제 찾아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출입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조문을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허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어쨌든 뭐 시민사회실에서 이제 판단했다고 하는데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했어요. 예, 예. 뭐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겠다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런 거를 위해서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그 좀 갈등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갈등 관계에 좀 놓였던 이준석 전 대표도 조문을 왔어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일단 그 애도하는 모습은 뭐 더 비슷한 말을 했고요. 아버님의 어떤 성품,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강직한 모습이 아버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라는 말 얘기를 하고 좀 전에 이제 정광훈 목사 얘기를 했는데 네. 정광훈 목사도 다녀갔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고 아내는 그보다 더 재밌는 분들이 많던데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재미있는 분일까라고 봤더니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라든가 노태훈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옥 씨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다면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또 눈에 띄었던 분들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마고라고 예, 중마고라고 하죠. 부친인 이종찬 광복회장과 함께 조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인 백수까지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건강을 기원했다라고 하고요. 연예인들 중에서는 노사연, 노사봉 자매가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인연이 있나요? 인연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이 노사연 씨가 윤 대통령 지지 연설에도 나섰었고요. 그거에 감사한 의미로 윤 대통령이 그 이모죠. 현미 씨가 이 노사연 씨가 현미 씨 조카입니다. 맞아요. 네. 이모의 그 장례식에 조문을 했던 화환을 보냈던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차원이었었고요. 이후에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이런 경제계 인사들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온 것 같습니다. 민희숙 기자, 이제 뭐 네. 발인까지 해서 다 마무리는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발인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친지 가족들, 국민의힘 대표 단 지도부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 윤기종 교수 경기도에 있는 공원 묘지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곳에 도착하기 전에 운구차는 이 고인이 생전에 교수로 근무했던 이 연세대 상경대학을 들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상주로서 이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부친상 장례식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he day the music died. 윤정희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게 이제 네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전부 이제 다자회의 석상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독 회담하는 거 이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한 100km 떨어진 미국 대통령의 이제 별장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회담입니다. 아마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 하루 종일 그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꽤 이렇게 단독 회담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네. 최근에 이제 북중러가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더군다나 이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소 관계의 어떤 그 회복이라든지 이런 회담들을 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프린스폴이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원칙을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 한미 워싱턴 협정을 통해서 확장 억제에 대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한미가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일본이 빠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으로부터 위협받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워싱턴 협정과는 별도로 한미일이 공동으로 뭔가 확장 억제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망이라든지 한미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되면서 실제로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일본과는 협력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자가 이제 앞으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져나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미국에서 연구 활동 중인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셔서 지난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 회담은 좀 더 당당하게 나서셔서 아메리칸 파이를 이제 나눌 때다. 과실을 따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맹도 국익을 기반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리 에디터, 아메리칸 파이를 나눌 때다. 과실을 따야 한다. 어떤 과실을 따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삼국 정상회담의 이제 의미라고 하면 이현종 의원님이 뭐 설명해 주셨지만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몇 시간 전에 커트 캠벨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삼국 정상 그리고 안보보좌관, 외교장관 정례적으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안보 체계가 다 3자 간 안보 체계가 굉장히 이제 탄탄해지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얻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일본해라는 거를 공식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이제 일본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이제 미국이 당국이 한국에 이제 알렸거든요. 여기는 네. 일본해로 표기했다. 그리고 뭐 일종의 이제 군사대국화 그리고 이제 확장 억제까지 이제 얘기가 된다라면 그거 얻어가는 게 있잖아요.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외교력에서 지도력을 보이는 지도자 이런 것들을 얻고 또 하나는 중국 견제라는 이런 과실을 이제 얻어가는 거죠.
그럼 한국은 뭘 얻을 것이냐? 물론 이제 이게 한국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안보 동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있지만은 부가적으로 뭔가 우리도 경제적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과는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도 이를테면은 지금 중국에 뭔가를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 하지 말라라고 하면 무조건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박영선 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보는 안보대로 하지만은 경제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미묘하게 어떻게 동맹이라고 항상 이익 관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하겠다, 양해해 달라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이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 소식은요, 저희가 추후에 따로 또 이 자리를 마련해서 더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